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부러워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전략을 찾고 투자인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종목 선택도 그럼 뻔해지는 걸까요? 결국엔 IT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로 압축되는 종목들만 증권사들은 내놓게 되는 것인지 신규 추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의 오늘장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천 종목 먼저 대신증권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특별한 악재 없이 이달 내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신규 수주 확보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대덕 GDS도 대신증권의 신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성 PCB 부문의 올 1분기 매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2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갤럭시 S4 출하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MLB 부분, 즉 다층 인쇄 회로기판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방향이 전환되며 마진 개선도 가능하다고 대신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예림당 신규 추천주에 역시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은 예림당에 대해 지연됐던 Y 시리즈 영문판이 이달부터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수출되며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데다 티웨이 항공 인수도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손익 분기점 역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대신증권은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의 신규 추천주는 총 2종목입니다. 먼저 현대차인데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세운 중국 시장 생산 목표는 97만 대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1,110원대를 회복하며 투자 심리 개선 효과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주가 반등도 기대 요인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인터파크에 대해 국내 온라인 항공권 발권과 공연 티켓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올해 투어와 티켓 부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분법 이익 증가와 자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는 하나대투증권의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 강세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적 방향성이 올 1분기를 바닥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나대투증권은 덧붙였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종목 비슷한 섹터에서 종목만 바뀌는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차였습니다. N저로 고통받고 있던 현대차가 앞서 추천 포인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환율, 원저가 속도를 내면서 22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인지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둘 것인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 주말에 있었던 재료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브라질에서의 성장을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쪽 재료를 잡고 주가가 움직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움직임 그런 맥락에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주 가운데서 현대차 얘기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신규 추천 말고 추천 제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장 추천 제외 종목 총 4종목입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인트론바이오와 서원인텍을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 실현 때문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덧붙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우리투자증권은 두 종목 역시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 1분기 실적 우려로 인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도 우리투자증권이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전고점 부근에서의 매출 출회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데요. 이를 고려한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역시 갤럭시 S4 얘기를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일단 금요일에는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추천 제외 종목에서도 보셨지만 성원, 인텍 역시 이 같은 재료로 급등 이후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추천이 2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12,000원대였고요. 갤럭시 S4 수혜로 묶이면서 3월까지 14,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추천 제외 이유가 수익 실현이었습니다. 대부분 관련 종목 이 같은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익 실현이 맞을지 아니면 오늘 또다시 수혜주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결정일 아직 쉽지 않은 타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선택이 맞게 될까요? 오늘 주가가 조금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과 추천 제외 종목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객장으로 가면서 오늘장 개장 전에 앞서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구미지점으로 가는데요. 김수환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대리님 준비하신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동사는 조선 기자재 및 구조재물, 구조재, 플랜트 기자재, 풍력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업황이 좋지 않은 조선 기자재 업체를 왜 추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 삼형엔텍은 조선 기자재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구조물 구조재와 플랜트 기자재로의 사업 구조를 변화를 하면서 매출의 다각화를 이룬 기업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삼형엠텍을 추천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의 다각화인데요. 삼형엠텍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로 선박 엔진 구조재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위기로 인해 선박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매출 다각화를 위해 작년 2월까지 플랜트 기자재 공장 통폐합과 증설에 힘써왔고 작년 3분기에는 조선 기자재가 32%, 구조물 구조재가 27%, 플랜트 기자재가 40%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 구조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특히 당사가 선점하고 있는 구조물 구조재 시장의 경우 IMF 이후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SOC 투자로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국내 교량과 건축물의 내진, 면진 설계 의무화 도입에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조선기자재 업황이 급격하게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며 2010년 이후 매년 20%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7%, 당기 순이익이 42% 이상 증가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삼형엔텍은 2012년 실적 기준으로 PBR 0.64배, 퍼가 7.2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저가 메리트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10일부터 3월 초까지 5거래일을 제외하고 매 거래일 순매수하며 약 8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였는데요. 매수 주체는 피델리티 펀드로 6.15% 보유하고 있으며 관심이 그동안 크게 없었던 기관들도 2월 20일부터 매거래일 매수하며 60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주체도 투신과 보험, 기금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관 매수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까지 세 박자 모두 강력하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힘으로 얼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약 3년간 횡보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정배열하며 지속적인 상승 중인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11선 조정을 이용해서 부담 없이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6,000원, 목표가는 8,000원을, 손절가는 기간 평균 매입 가격인 5,6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형 엠텍 같이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구미지점의 김수환 대리와 함께했네요. 여의도 투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들 몇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스피드 종목 캐치 이어나가야겠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원 투자운용부 임병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S캐치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S캐치 종목을 보니까 이분은 기아차를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매수 단가는 73,000원에 비중은 15%. 8개월째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투자 기상도를 보니까 해와 구름이 같이 보이시죠? 결정을 유보했는데 임병성 팀장은 어떤 전망 내놓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아차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난 금년 엔화 약세 대비 과도한 주가 하락 분석에 좀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 1월 달에 1차 조정을 거쳐서 2월 달 2차 조정 후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3월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월부터 도입된 주간 2교대 근무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작업 시간이 약 11% 단축돼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생산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올해 국내 생산은 2012년보다 줄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2012년에 이 제도에 도입을 놓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14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주간 2교대 근무제는 지난 10년간 노사 분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도입을 계기로 향후 이제 노사 관계에 대한 이제 빠르게 개선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에 대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수급 영향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엔화 약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영향을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엔화 우려가 주가 조정에 좀 큰 영향을 끼쳤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같은 업종이 타 업종 대비 주가가 이제 주가의 조정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울러 이제 완성차에 대해 엔저로 인해 일본 업체들의 가격을 또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내리면서 전체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면서 반사 이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바닥권에 이제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주가에 이제 추가적인 하방을 좀 제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주가의 이제 안정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엔저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차 부분은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단가가 73,000원은 높은 단가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8,000원 밑으로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두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다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대비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5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가를 좀 낮춰서 보유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의미 없기는 하지만 한 4만 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아차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권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바닥권인 만큼 58,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7만 원 제시가 됐고 손절가는 뭐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 S캐치에서는 결정을 유보했는데 임병석 팀장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방송 내용은 어디서든 신한금융투자 S캐치나 이기는 투자 전략 검색을 하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